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재벌가 중에 가장 강력한 꼴통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조카 신동학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신격호는 롯데그룹을 창업한 창업주입니다. 신격호는 1921년 11월 3일에 경남 울산에서 가난한 농부의 오남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거들다가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울산 농업보습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1938년 졸업하면서 경남도립종축장의 기수보로 취업했는데 주 업무는 양털 깎기와 양돈 등이었고 박공이었습니다. 부산 남포동과 광복동 일대에 머물며 사업가의 꿈을 키우던 신격호는 1941년 부인 노순화 사이에서 낳은 딸인 신영자를 비롯해 가족과 고향을 모두 버리고 성공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도쿄에 도착해 방을 하나 빌려 자취하면서 우유 배달 일을 하며 와세다 실업학교 고등부의 야간부 화공과에서 학업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의 성실함을 알아본 하나미츠라는 사람이 5만 엔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면서 공장을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전쟁통에 수요가 충분했던 커팅오일과 밥솥을 만드는 공장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의 공장이 폭격을 당해서 완파되는 바람에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다시 하나미츠에게 돈을 빌려서 다시 커팅오일 공장을 운영하는데 1년 반 뒤에 다시 미군의 폭격으로 폭삭 망합니다. 지질이 운도 없었죠. 이로 인해 하나미츠도 살 길을 찾으라고 위로를 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포기합니다. 이에 신격호는 죽을 땐 죽더라도 자신에게 거금을 빌려준 하나미츠에게 빌린 돈이라도 갚자는 심정으로 일어섰다고 합니다. 1946년에 와세다 실업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세탁비누, 세수비누, 포마드, 크림 등 유지류를 만드는 공장을 오픈합니다. 다행히도 장사는 상당히 잘 되었고 솥단지 하나로 시작해 1년 반 만에 하나미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집 한 채까지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격호는 약간 남은 미천으로 히카리 특수화학 연구소를 차리고 유지류나 특수고무 같은 물질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시에 시판되고 있는 껌들을 죄다 사다가 한 번씩 다 씹어보고 각각의 껌들에 한두 가지씩 존재하는 장점들을 모두 집약해서 껌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신격호가 이렇게 개발한 껌이 인기가 엄청 좋아서 과자점 주인들이 서로 납품하겠다고 신격호의 연구소 앞은 문전성시가 됩니다. 이에 신격호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려서 껌을 팔기로 하는데 이것이 1948년현 롯데그룹의 제인다줄롯데입니다. 창립 당시 일본 정부가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제정한 식품위생법은 오히려 롯데의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당시의 롯데껌은 타업체보다 품질이 월등히 앞섰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서 제과 사업을 일으켜 성공한 신격호 회장에게 정부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지원을 해줄 테니 고국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이에 신 회장은 모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해 롯데제과를 세웁니다. 롯데제과는 이미 일본에서 성공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시 혜태, 크라운, 오리온이 장악하고 있던 한국 제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고만고만한 제과 회사로 그칠 뻔했던 롯데의 명운이 바뀌게 된 것은 엉뚱한 사건 때문인데 1970년 서울시의 대대적인 부정식품 단속 결과 롯데제과 껌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었는데 이것이 롯데가 한국에서 급성장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서울에는 변변한 고급 호텔이 없어 국빈들이 방한했을 때 묵을 만한 장소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격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고급 호텔이 하나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고급 호텔 사업은 수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롯데제과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신격호 회장을 이용하여 호텔을 짓기로 결심했고 1970년 11월 13일 정부는 롯데제과에 3개월 제조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도쿄에 머물고 있던 신격호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서울에 호텔을 지어 호텔 사업을 하면 롯데제과의 정지 처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1973년 롯데호텔의 건립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후 백화점 등 사업 확장을 해나갔고 자신의 꿈인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겠다는 꿈을 이루고 2020년 1월 19일 9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동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중호 푸르밀 회장의 장남으로 롯데가의 망나니이자 꼴통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994년 1월 17일 영국 리치먼드대에 유학 중 일시 귀국해 친구들과 당시 최고급 대형차 현대 그랜저를 몰고 가다가 소형차 기아 프라이드가 자신의 차를 추월하는 걸 보고는 이런 싸구려 프라이드가 재수없게 꼬이네요 라고 하며 그 차를 세운 후 탑승자 2명을 끌어내리게 한 후 무차별 집단 폭행을 가해 뇌출혈 전치 8주라는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틀 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망치려다 경찰에 잡혔지만 몰려온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경찰도 눈치를 봤는지 방관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서지 않고 피해당한 것이 없다며 더 이상의 인터뷰를 피해 재벌가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었으리라는 뒷소문을 남기며
집행유예로 끝이 납니다. 1997년에는 코카인 복용 및 대마초 흡입을 하고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함께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하지만 재벌가인 집안의 백으로 인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로 끝이 납니다. 집안에서 구해주기는 했지만 집안에서도 대략 이때부터 신동학을 사실상 버린 자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999년 3월 9일 자신의 할아버지 신진수 이묘를 도굴한 범인들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도중 롯데가에서 유일하게 혼자 난입해 할아버지를 2번 죽인 놈들, 한이 맺힌다 할 수만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다며 폭언과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건은 사안이다 보니 다른 일에 비하면 그나마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저러고 싶을 거다. 이해는 조금이나마 간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후 꼴통답게 또 사고를 쳤는데 2000년 10월 26일 오전 2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로 자신의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뒤 자신을 붙잡는 경찰관을 차문에 매달고 질주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혀 구속되게 됩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합니다. 돈도 많으면서 왜 회사 법조팀을 대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는 여론의 논란 끝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는 합니다. 결국 2001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그에게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여러 번의 사고를 쳤지만 번번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과 달리 징역형을 받은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 후 여자친구와 태국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2005년 6월 태국 방콕의 한 콘도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6층 베란다에서 추락사라는 다소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사건 당시 그를 윤회가시처럼 여기던 롯데가 측이 청부살인으로 그를 죽였다든가 여자친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신동학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노려 살해했다는 등의 별의별 음모론이 돌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그냥 사고로 간주하며 마무리합니다.